안녕하세요. 회천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교재 80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이번 단원은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만 잘 이해하면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시차 현상을 이해하고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사진과 아래의 사진, 비슷한 듯 다른 이 사진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나무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나무는 같지만 나무 뒤의 배경이 서로 다른 것 보이시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용어, 바로 시차. 시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해주세요. 우선 손을 화면 앞으로 가지고 오고 한쪽 눈을 감은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시차라는 글씨를 가려주세요. 그 뒤에 눈을 바꾸어 감고 시차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어느 쪽 눈을 감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바로 이런 식이죠. 내가 바라보는 눈만 바꾸었을 뿐인데 마치 엄지손가락이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시차란 멀리 있는 배경을 기준으로 두 장소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뜻해요.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관측자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시차가 클수록 관측자와 물체의 거리는 가깝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멀리에 있는 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다는 것. 아래 그림을 볼까요? 가 위치에서 우체통을 보면 우체통이 새의 오른쪽인 가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 위치에서 우체통을 보면 우체통이 새의 위치의 왼쪽 나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가와 나에서 본 우체통의 각도 차이, 이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이렇게 관측 위치가 달라지면 멀리 있는 배경을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가 달라져서 시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새를 기준으로 우체통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러한 시차가 별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시차를 이용하면 별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때 연주 시차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거 아니에요. 연주 시차는 시차를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시차의 2분의 1. 이것이 바로 연주 시차죠. 별은 멀리 있어서 지구가 움직여 위치를 바꾸어도 시차가 작아서 아주 작은 각도밖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자주 쓰는 각도의 단위, 도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대신 별의 시차의 단위로는 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초는 1도를 3600으로 나눈 값이에요. 1도도 눈으로 보기 힘든 만큼 작은데 3600분의 1도라니 엄청나게 작은 각도겠죠. 아래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지구가 A에 있을 때는 별 X가 밤하늘의 X1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6개월이 지나서 지구가 공전으로 B 위치에 왔을 때는 별 X가 X2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차가 되는 거예요. 이 시차를 반으로 나눈 값이 연주 시차인 거죠. X보다 조금 더 멀리에 있는 별 Y를 한번 볼까요?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는 Y1 자리에, 지구가 B 위치에 있을 때는 Y2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때요? 멀리에 있는 별일수록 시차, 각도의 차이가 더 작아지는 것 보이시죠? 이러한 연주시차분의 1이 바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파섹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지구와 다른 천체들의 거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따라서 먼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단위들을 사용하는데요.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나타냅니다. 1파섹은 30조가 넘는 30조 킬로미터가 넘는 단위라니 어마어마하죠. 또한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광년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말 그대로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므로 1광년은 약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3153만 6천초,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예요. 1파섹은 약 3.26광년이니 파섹이 1광년보다는 더 큰 단위가 되겠어요. 1광년보다 조금 더 작은 거리의 단위도 있는데요. 바로 AU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AU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광년은 약 6만 3천 AU.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도 어마어마한데 1광년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6만 3천 배. 게다가 1파섹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20만 6천 배. 정말 우주의 스케일은 고작 2m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거대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에요. 게다가 태양을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4.3광년, 약 1.3파섹. 하지만 이 별은 너무 어두워서 실제 눈으로는 밤하늘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은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 지구에서 약 8.7광년 떨어져 있어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에요. 가깝다고 하는 별이 8.7광년. 나머지 별들의 거리는 감히 짐작조차 안 가네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82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림은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모습입니다. 1번 각도 ASB에 해당하는 P는 시차의 절반, 즉 연주 시차. 별 S의 거리가 지금보다 멀어지면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시차가 작아지니 P의 크기도 작아지겠대요. 여기까지가 시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차와 연주 시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